노스아메리카 해피 트러프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인, 그리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주인 텍사스의 대평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부에는 그 캘리포니아가 있고, 중국 남쪽에는 텍사스, 그리고 동부에는 플로리다. 제가 봤을 때 이 세 개 주가 가장 풍요로운 것 같아요. 다 그 사계절이 겨울에도 다 따뜻한 곳이고요. 엄청난 양들의 그 농수. Truck stop detected. Loves travel stop number 250, 8 kilometers east. 농산물, 수산물, 모든 게 다 풍부한데요. 특히 텍사스는 에너지의 메카입니다. 세계 3대 브랜드 중에 하나인 이제 텍사스유가 있고요. 그만큼 여기도 기름이 많이 났던 곳이죠. 텍사스주만 해도 이게 세계 인구가 다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여기를 지날 때마다 저는 이 정말 이 광활한 땅에 한국 사람들 한 1000만 명만 이쪽으로 이주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한 명 한 명이라도 이렇게 와서 이쪽을 좀 저변을 좀 넓혀봤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이제 텍사스나 이쪽 캘리포니아나 이제 그쪽으로 보면은 거의 멕시코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중남미 사람들이 거의 영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 같은데 이제 일손이 많이 가는데 가보면 거의 100% 다 중남미 사람들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니 어쩌니 별 쇼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정치적인 쇼예요, 쇼. 왜냐하면은 여기 미국에서 멕시코 그쪽 사람들이 없다면은 미국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산업 저변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많은 일들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에요. 농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농장주는 보이지도 않죠. 다 일하는 사람들 다 멕시코 그쪽 사람들이고 어디 가나 어렵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영어를 안 써요. 영어를 쓸 일이 없죠. 전부 거기서부터 슈퍼바이저부터 해가지고 다 걔네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조직이.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객을 상대를 하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드라이버도 이제 물건을 실어주고 그럴 때 이제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영어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 그냥 노동력만 제공하면 되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미국에서, 여기는 이제 미국은 불법 체류자라는 그런 얘기를 안 써요. 서류 미필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류 미필자들도 한번적으로 다 세금 내고 다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한꺼번에 또 이렇게 다 이민을 받아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와서 이제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 경제에 가장 밑에서 기반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워낙 이제 멕시코보다 이쪽에 임금이 높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서류 미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더 저렴하게 임금을 지급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찌는 게 뭐냐면은, 지네들이 어차피 이게 지네들 땅이 아니잖아요. 지네들이 와서 점령해가지고 인디언들 쫓아내고 이제 차지했던 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불법이다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지들 자체가 원죄거든요. 여기 지네들 땅이 아니었는데 이게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점령해서 그 엄청나게 그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쫓아내고 우리가 그 당했던 일제 그 침략기 그런 그것도 진짜 끔찍하지만 얘네들이 했던 정책은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렇게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무색할 정도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노예제도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영화나 그런데 뭐 영화에서 뭐 거의 뭐 사실적으로 많이 그려졌겠지만은 이 텍사스의 그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2012년도 이제 그때 10월달에 11월달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 올 때는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비쌌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는 미국이 그 2008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무기지 그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자본시장이 완전히 붕괴 일부 직전이었어요. 거의 붕괴됐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미국이 뭐 돈을 또 엄청나게 찍어내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사건이 뭐냐면은 얘네들 그 모기지라는 게 이제 주택 담보를 해서 이렇게 이제 돈을 은행에서 빌려주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엄청난 그 당시까지는 이제 돈들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는 그것을 쓸 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하면서 돈을 이제 빌려줘요. 그러면서 주택의 그 가치보다도 훨씬 많은 돈들을 빌려줘 버리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빌려줘 버리는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뭐 강아지 이름으로도 그게 대출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쓰나미로 밀려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주택의 가치는 뭐 10만 불이었는데 만약에 거기 매출을 20만 불 내줬단 말입니다. 또 누가 그것을 갖고 가겠습니까? 그 금융회사에서 그대로 그냥 그걸 다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미국 경제를 전체적인 경제를 다 금융시장을 마비시켜버리고 뭐 세계가 다 흔들려 버렸죠. 그래서 미국 굉장히 고전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캐나다는 높았는데 그때 또 기름값이 배럴당 150불씩 넘어갔을 때 140불 막 150불 됐던 거.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도 이제 그쪽에서 석유가 엄청 났었고 그래서 아마 그때 그 푸틴 보면은 맨날 신문에 나오면은 막 그 근육질 자랑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뭐랄까 막 무시되면서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을 아주 우습게 봐버렸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세계 정세가 다 이제 뭐 러시아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올라서 버리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은 뭐 힘이 없어가지고 빙빙빙 하고 있었어요. 오바마 때인데. 근데 왜 캐나다가 그 당시에 그게 미국 달러보다 높았냐면 캐나다가 그 석유 캐나다에서 나오는 오일은 샌드 오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산에 뭐 지하에서 파는 게 아니라 막 산에 가서 그 포크레인을 파다가 그걸 정유시설에 돌려버리면은 기름이 돼요. 근데 그게 그 캐나다 알버타가 그게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가 이제 140불, 150불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벌었고, 알버타주 같은 경우는 캐나다 전체 그 소득 수준의
2배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3만 불, 캐나다가 3만 몇천 불 되는데 그쪽은 6만 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버타를 몰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용접으로 해가지고 알버타로 이민을 바로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에서. 미국도 이제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그 수입국이거든요. 그전까지만 해서 세계. 그래서 이제 중동의 그 석유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그 사우디 편에 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말 안 되는 것들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석유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나는 텍사스 유만 가지고도 이게 부족하거든요, 걔네들이. 그리고 이제 지네들이 쓰는 것은 또 그렇게 이제 아껴놓은 거죠.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중동산 석유를 갖다 수입해서 쓰는데, 이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돈들을 지불하게 되죠. 거기서 항공모함도 운영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런 꼴이 돼 있었어요. 근데 돈은 뭐, 이제 없지. 그래, 미국 경제가 말이 아니 안 좋았다거든.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오바마가 딱 국회에서 연설을 해요. 미국에는 300년 동안 쓸 석유가 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미국이. 그 신기술이 개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가스라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세일가스를 계속 연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한 30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분명히 지하에 2km, 3km 지점에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진흙 속에 이제 같이, 가스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채굴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150불보다 더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150불이 돼도, 그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그걸 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미국이 거의 망해가던 이 시절에 중국에서도 이제 자본주의는 끝났다고 그래버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중국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었죠. 1년에 뭐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세계를 다 휘어잡고 있었어요. 중국이. 달러를 다 긁어 모아버리고. 그 정도 위기까지 갔는데, 이제 그게 세일가스의 신기술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이제 50불 정도의 그것을 캐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기름값이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몇 불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기름값이. 이제 오펙에서는 계속 감산을 안 해요. 왜냐면은, 자, 왜 이제 중동에서는 걔네들이 오펙에서 감산을 안 하냐면은 걔네들도 작전이 있었던 거고. 왜냐하면 텍사스에서 이 세일가스를 캐내는 업자들이 그 배럴당 이제 50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석유값이 50불 이하로 떨어지면 얘네들 망하게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계속 걔네들이 그 기름값을 더 떨어지게 계속 그 감산 안 하고 막 계속 그대로 생산을 해내버려요. 그러니까 막 기름이 남아 돌아버리니까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졌죠. 한참 좋았죠. 그때 기름값 떨어져가지고. 근데 미국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채식에다 압력을 해가지고 또 그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50불 이상으로 또 올라갑니다, 기름값이. 근데 그 당시에 진짜로 그 세일가스 하는 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망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 경기가 어떻게 되냐. 자, 캐나다 알버타에 있었던 캐나다 알버타는 최소한 이제 100불 이상이 들어요. 그것을 정제를 해가지고 모래에서 석유를 만들어내는 게. 근데 기름값이 50불로 떨어지고, 20불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견뎌낼 수가 없죠.
도저히 이제 앞으로 채선성이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 할 일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막 2만 명, 3만 명씩 고용하고 있던 회사들이 전부 철수합니다. 다 버리고 가요. 그래 뭐 이제 그쪽 경기도 이제 다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캐나다 이제 평균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맞물려 들어가겠죠. 이제 한 1년 정도는 이제 그 실업급여 받으면서 생활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경기가 예전에 좋았던 경기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평균으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집니다. 자, 그 석유 회사들이 버리고 가는 그 석유 회사를 자, 이명박이가 그걸 수조 원을 주고 삽니다. 그 100원 주고도 안 사는 회사예요. 100원의 가치가 없는 회사들을 수조 원을 들여서 사요. 아니 미치지 않고 그거 지들이 그 사기를 치지 않으려면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원외교라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때 이미 이제 캐나다에서 다 철수해버리는 그런 회사고 그가 정말 진짜 그거 조도 안 간다는 회사를 아니 그걸 수조 원을 주고 산다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좋았겠어요.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뭐 그게 다 지급을 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는 이제 샀다고 해놓고 다른 데로 빼돌리기나 그렇겠죠. 그거 뭐 10원의 가치도 없는 회사를 왜 그런 돈을 주고 삽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2조 원 정도 그래가지고 샀다가 다시 또 1조 원인가를 더 줘요 돈을.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자원외교의 그 핵이에요, 그쪽이. 네.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자, 그때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텍사스에 있는 세일가스 회사들을 사들여서 봐요. 이미 캐나다는 이제 그 캐나다 석유 회사들은 이제 다 망해서 이제 다 철수를 하는 거고, 이제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걔네들이 계속 감산을 안 하고 버티니까 이제 그 기름값이 이제 50불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제 여기 이쪽 미국에 있는 세일가스 업자들은 이제 문을 닫아요. 도산항에서는 엄청 많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여기는 세일가스를 어떻게 캐냐면은 보니까 그 큰 시설이 안 들어가요. 학교 운동장만 한 데다가 물탱크 시설하고 이제 펌프 이제 캐내는 그 시설하고 이제 그런 것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큰 시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텍사스에서 나오는 가스는 이제 한국에 수출합니다. 한국에 수입해요. 미국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압력을 넣죠. 지금 지네들 거 쓰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자 전혀 이제 석유를 수입하지 않죠. 중동에서 세계 최고로 많이 수입을 해서 쓰던 나라가 이제 딱 수입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년, 40년 동안 묶여놨던 미국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한 건을 다 풀어요, 이제 법이. 그래서 석유를 수출하게 이제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는 텍사스에서 나는 석유들을 이제 다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스를 우선 이제 수입을 하게 되고요. 수입하는 입장에서 괜찮습니다.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스를 이제 그 수입처가 다변화되면은 뭐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좋죠.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이제 좀 조금이나 싼 데 택해서 쓰면 되니까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캐나다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캐나다 경기가 이제 추락해서 다시 역전이 돼요. 미국 달러가 올라가고 캐나다 달러가 다시 이제 800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또 한참 미국에 캐나다로 이제 또 뒷치고 또 영접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방송에 나오고 그러는데 뭐 사기를 당했다, 뭐 캐나다 가면은 뭐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번다고 영접하면은 실질이 그랬어요. 그때 경기 좋을 때는. 그런데 그게 뒷북 치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주공사애들이 사기를 친 거죠. 그때 그 상황을 정확히 사람 국내에서도 그걸 보도하지도 않고 그걸 뭐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다 몰랐어요. 캐나다 사는 사람도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여기서 그 알버타로 그때 이제 끝물에 다 철수하고 있는데 영주바로 간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스시집에 일하다가 지금 트럭도 일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도 이제 여기서 캐나다에서 그 영주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그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왜 세일가스가 유독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냐? 자, 중국도 엄청나게 매장량이 있고 캐나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왜 텍사스가 경쟁력이 있냐면은 텍사스는 이제 그 지상 지하에서 이제 캐네든 그게 있었잖아요. 뭐 지하 몇메타만 들어가면 이제 그 캐네든 석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마당에서 우물 파다가 기름이 쏟아져가지고 막 벼락 부자가 되고 그런 영화도 있고 그랬죠.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그 텍사스에서 나는 석유를 운송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열차로 운송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석유화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도시로 아니면 주요 항구로 나가는 뭐 웬만한 데는 다 석유화로 연결해버려요. 자, 텍사스에서는 텍사스 이제 세일가스가 그 경쟁력이 있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텍사스에서는 기름 퍼올리면 바로 석유관에 연결해가지고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국도 엄청나게 많은 그 세일가스가 있는데 다 뭐 산악지역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구성하려면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수입에다 쓰는 게 낫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엄청난 양이 있는데 지금 캐나다는 워낙 뭐 땅덩어리 넓기 때문에 그 석유관을 연결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생산성이 안 맞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계속 그게 세일가스가 이제 개발이 각 주에 막 텍사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주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제 텍사스는 그런 인프라들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앞으로 뭐 그전에 300년이지만 지금은 500년 이제 그렇게 얘기를 그만한 쓸 양이 있다고 충분히 있다고 그래요. 이제 미국을 더 이상 이제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 미국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제 중국이 딱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올라서려고 하는 찰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딱 그 석유 걱정이 없으니까 먹는 거 충분하겠다. 뭐 석유 가장 중요한 뭐 지금 산업자원 중에 중요한 게 석유 뭐 지네들이 충분히 몇백 년을 쓰고도 남는 그 매장량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들 마음대로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중국 그냥 완전히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뭐 관세를 뭐 얼마나 때리니 어쩌니 뭐 중국 직수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미국은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 물건이 안 들어오면은 미국 물가가 배 이상을 폭등해버립니다. 어디 가나 중국 제품 없으면 미국 가게에는 중국 제품 빠져버린다면은 텅텅 비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꼼수도 있고 그러죠.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관세를 물리더라도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하여튼 이쪽에 텍사스를 지나가면은 참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텍사스가 에너지 메카인데 그 전에 그 석유를 그 세일가스 나가기 전부터 이제 석유가 많이 났으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매장량이 이제 한정돼 있었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투자를 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지금 풍력 발전기가 많이 설치되는 데가 텍사스입니다. 끝이 없어요. 이 넓은 땅에 이게 도대체 이게 뭐 개수로 수를 뭐 몇십만 개인지 몇백만 개인지 뭐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지금 이 뭐 산도 없고 한 들판에 끝이 없이 바다보다 넓게 펼쳐진 이 들판에 이 풍력 발전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유에서 번 돈을 가지고 또 다시 풍력 발전을 시설을 투자한 것 같아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석유도 많이 난 텍사스 주에서 왜 다른 주에서 가능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하지? 이제 이것도 돈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다른 주는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못하겠죠. 참 이 사람들이 정말 텍사스 주가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석유가 없는 것을 대비해서 근데 이제 세일가스가 이제 그만큼 이제 또 많이 있는데도 지금 계속 뭐 이게 늘려가더라고. 지네들이 이제 석유를 많이 팔아 먹으면서 환경 오염도 많이 시키니까 이제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시설을 또 많이 투자하기도 하겠죠. 정말 이 텍사스 주는 정말 가장 부러운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텍사스 주에 요즘에 경기가 얼마나 좋냐면은 이발 머리 깎는 사람들만 해도 연봉 1억이 넘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 정유업계 거기서 채굴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이 2억 정도가 넘는가 봐요. 20만 불 이상.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캐나다 와가지고 그때 다시 이제 학교로 가서 그 석유 시추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트럭 드라이버가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그쪽으로 좀 할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건 보니까 좀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도 필요하고 나이가 먹어서 끝까지 뭐 그렇게 올해까지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것을 한다면은 저는 석유 시추 하는 것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멋있잖아요. 그 옛날에 딥 임팩트입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그 행성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구로 돌진하는 그런 그 행성에 가가지고 그 구멍 뚫어가지고 그 헬기를 설치하고 지구를 구하는 그런 멋진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게 또 이제 석유 시추하는 사람들의 기술을 활용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방면으로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트럭 드라이브 하기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세계 가만히 흐름을 보니까 이제 정말 여기서 와서 제가 느끼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캐나다 달러 그때는 이제 캐나다 달러가 한참 좋을 때는 주말만 되면 캐나다 사람들 미국으로 쇼핑 갑니다. 미국 가면 싸니까. 지금은 이제 캐나다 달러가 낮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와서 캐나다에 사는 게 싸죠. 똑같은 맥도날드 커피가 만약에 1불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캐나다도 1불입니다. 캐나다 달러로. 그럼 미국도 1불이에요. 미국 와서 뭐 사먹으려면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계산해야 되죠. 30% 이상을 더 줘야 되죠.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가 싸요. 미국 달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국을 더 이상 당연할 나라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너도 이제 깡패 짓을 많이 하겠죠. 텍사스를 지나면서 잠시 텍사스에 관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